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호차입니다. BJ 큐키롱 버전 가도록 할게요. 되게 유명한 게임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는 제 7호차 안. 이 기차는 편도로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다른 기차에 비해 객실당 좌석이 적어 공간이 넓고 쾌적하다. 또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한편 이 열차의 종착역에는 아직 사람들이 평생 본 적 없는 빼어난 절경이 있어 신비함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기차의 표값은 정말 터무니없게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려는 관광객은 항상 줄을 잇고 있으며 덕분에 노선은 끊임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대요. 뒷모습 이쁜 여자분이 앉아있어요. 챕터 1 기차소녀. 기차가 출발하자 객실 안은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전거 같아요. 그렇죠? 이와 동시에 느릿한 흔들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전가요? 이런 풍경은 비교적 안정된 최신의 열차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열차가 구식이거나 고장이 난 것은 아니다. 실은 승객들로 하여금 여행의 분위기를 실컷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저나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 알았다. 이 칸의 손님은 나와 한 명의 소녀뿐인 것 같다. 아니 남잔가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객실당 좌석이 몇 개 없다 보니 한 객실에 딸랑 손님이 둘뿐인 건 그렇다 쳐도 소녀 혼자 객실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썩 흔치 않을 것이다. 남자네요. 소녀는 왠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역시 이 넓은 객실에 소녀 혼자 앉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영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뭔가 달달하네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하실까 소녀는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소녀가 나오나봐요. 어머! 어떡해요. 소녀. 안녕하세요. 합석해도 될까요? 이게 뭐야. 네, 그러세요. 소녀가 이쁘긴 이쁘네요. 어머? 소녀와 마주보고 앉은 나는 그녀의 겉모습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훑어보았대. 그녀는 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녹색 원피스에 작은 가방을 빗겨 메고 있다. 가방끈이 어깨 위에 느슨하게 얹혀 있는 걸 보니 안에 별로 든 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게다가 가방 말고도 별다른 짐은 없어 보인다. 가방만 들고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그녀는 여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 같다. 혼자 여행 중이시죠? 그야 척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냥 의뢰 그렇듯이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네, 맞아요. 소녀는 말을 마치고서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실례지만 당신은 혹시 차표 검사하시는 분? 엥? 아니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종점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아마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5시간이라. 소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갑자기 한쪽 손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다. 아마 한 절반쯤 갔을 때 표검사하러 올 거예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확 돌리며 말했다. 표검사요? 네,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단지 이렇게 비싼 기차도 표검사를 하는구나 해서요. 뭐 꼭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표검사는 승객이 여유로워 보일 때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바빠 보인다면 스킵할 거예요. 여자가 표가 없는 걸까요?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고개를 숙여 손목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계속 얘기나 주고받는 게 어때요? 네? 얘기요?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 소녀는 내 제안이 제법 예상 밖이었는지 번쩍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게다가 대답하는 목소리마저 크고 명랑했다. 아, 죄송해요. 가족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갑자기 흥분해버렸네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사과했다. 흥분? 그 모습을 보니 제법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란 게 느껴진다. 남자들이란 뭘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까? 아니, 그보다 난 그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럴 수가! 저의 이야기요? 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 같은 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은 좀 무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남자들이란 전 남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 좋아요. 우선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제 이야기요? 제 인생은 별거 없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해요. 더군다나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어서 말할 여지가 없네요. 아, 네? 이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소녀는 풀이 죽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무엇인가 떠오른 듯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담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춰보세요. 문제를 맞춰보라고요? 무슨 문제? 네. 소녀는 활기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 그럼 우선 당신이 저에게 건넸던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이라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합석해도 되냐고 물었던 걸 테고, 두 번째 질문이라면 혼자 여행 중이냐고 물어봤던 거 맞죠? 네, 맞아요. 저는 혼자 여행 중이에요. 어째서 혼자 여행 중이냐면 전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거든요. 친구가 없었다고요? 왕따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아? 네? 어떤 추측이든 상관없으니 일단 던져보세요. 너무 예뻐서? 답을 맞추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너무 예뻐서냐?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시겠다. 좋습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이거 꽤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 같다. 뭐 아직 5시간이나 남았으니 급할 것도 없고 이 아이랑 적당히 놀아줘도 괜찮겠지. 놀아줘도? 아니, 이쁘다며. 뭐 하는 거야? 저장. 갑니다. 스테이지 1. 자, 그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소녀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서야 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 검적색 네모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키워드를 찾았다면 결정키를 눌러주세요. 키워드를 선택하면 정말 그것이 키워드가 맞는지 검증하는 코너로 넘어갑니다. 먼저 친구라는 단어를 선택해보세요. 친구. 뭐야 이거? 키워드 검증 코너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물. 흔들거리고 있는 글자를 핵심 단어들이고,
커서를 움직여 물음표를 선택한 후 핵심 단어 앞에서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주인공이 그 단어에 맞춰 질문을 합니다. X자를 선택하시면 질문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커서가 이동할 수 없는 길입니다. 뭐라는 거야? 물음표를 선택하려면 커서를 물음표 방향으로 둔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커서 안으로 물음표가 들어오면 방향키를 움직여 핵심 단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물음표로 가는데 뭐? 장난감? 사람?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람. 키 뭐래? 뭐? 아 뭐야. 어렵잖아. 네. 대답할 글자를 뭐? X? NO! 다시 합시다. 물음표? 여기로 물음표를 움직여? 사람?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건 사람이겠죠? 네, 물론이죠.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하긴 보통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람 말고 없다고 봐야겠죠. 나 질문 하나 넘긴겨?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사람을 일단 썼어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귀신? 귀신? 무서운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귀신.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건 혹시 귀신인가요? 네? 귀신? 소녀는 금세 울상이 되어 소리쳤다. 절대 아니에요. 전 귀신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런 거 무서워. 겁에 질렸군. 과연 귀여운 소녀다운 반응이다. 이 변태 아니야. 되게 좋아하는데? 다시 갑니다. 그럼 동물인가 보네요? 동물?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건 혹시 동물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동물과 친해져 본 적이 없어요. 뭐야?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어릴 적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핵심 뭔가를 얻지 못했나봐요? 장난감까지 가죠 그럼?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건 혹시 장난감 같은 거? 아니에요. 늘 함께 있어주긴 하지만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진행 어떻게 하는 거죠? 뭘까요? 아니 이거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다 했는데요. 어릴이요? 알겠습니다. 어릴 안 되던데요? 글씨 다 했어요. 봐봐 다 했잖아. 물음표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되는 글자가 지금 친구밖에 없어요. 진짜 어렵네요. 이 물음표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뭘까요? 일일이 지금 다 이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를 아까 설명 읽을 때 읽긴 했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뭐죠? 혹시 해보신 분 없나요? 초록색 아저씨는 네이버를 말하는 건가요? 자, 우선 일단 이거를 두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다음 진행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힌트가 없어서요. 되게 어렵네요. 이게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라고? 아닌 것 같아. 없었습니다도 안 돼. 되네? 고마워! 자신의 문제, 타인의 문제. 뭘까요? 자신의 문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어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소녀? 네. 잠깐의 침묵이 있은 후에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친구가 없는 건 제 자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요? 성공. 네, 친구가 없는 이유는 제 자신 때문입니다. 특정 질문을 했을 시 소녀가 문장을 더 추가해줍니다. 새로운 문장 속에서 또다시 키워드를 찾아나가면 됩니다. 라고 하네요. 자, 같은 친구가 2개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못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유는 제 자신 때문입니다. 제 자신인가요? 아닌데요? 똑같은 없는이에요. 그럼 이것도 써먹는 건가요? 뭐죠? 주변 사람들이 별로라서 친구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에게 잘 대해줬어요. 그럼 자신의 문제란 소리죠? 자신 때문입니다. 없는도 해봤고요. 친구도 해봤어요. 이유요? 외모, 성격, 집안, 병이 있어요. 외모로 한번 가볼까요? 설마 사람들이 그쪽 외모를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네? 과연 그랬던 거였나? 소녀의 몸이 미세하게 부르르 떨리기 시작한다. 게다가 안구에 습기까지 차려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려 하나봐요. 농담이에요, 농담. 별로기는커녕 오히려 이쁜데요, 뭐. 정말이에요? 소녀의 어두웠던 표정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다. 이 아이도 참 단순하다고 해야 하나, 순진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결국엔 이유는 외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왜 안 눌릴까요? 제가 뭐 잘못한 건가요? 저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도 아까 해봤고요. 이유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성격 때문인가? 성격 때문 한번 갑시다. 설마 스스로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던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음침해 보였죠? 음침?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싶은데 오히려 정이 많고 밝은 성격이라 친구가 잘 따를 것 같다만 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집안. 혹시 집이 너무 가난하거나 아니면 너무 잘 살아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다던가 했더니
아니요.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지만서도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 아이들이라면 딱히 그런 걸로 걸고 넘어질 부분은 없는 정도였달까? 라고 하네요. 다시 갑니다. 병 때문인가봐요. 갑니다.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혹시 몸에 무슨 병이라도 있었나요? 병이라 100% 맞다고 할 순 없지만 거의 정답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자가 아픈가봐. 정답 병. 여자의 얼굴이 나왔어요. 스테이지 클리어. 네, 결과적으로 전 다 눌러봤어요. 뭐 답은 대충 맞춘 것 같다만 소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불안한 듯 주무르기 시작한다. 손에 문제가 있나요? 한참 지나서야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저 실은 어렸을 적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실명했었어요. 응? 세상에 그랬다니. 진짜로? 아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아 괜찮아요.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인걸요. 지금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렇대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나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깜빡깜빡. 그 눈빛은 누구든 간에 정말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 눈빛이었다. 깜빡깜빡. 사실 원래부터 저는 사람들과 사귀는데 서툴렀어요. 그런데다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자 더더욱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고요. 어떻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로선 그저 남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결국 사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후 저의 사귐의 대상은 오로지 부모님뿐. 혹시 수술 같은 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각막 이식 수술 같은. 해봤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저 같은 케이스는 각막 이식을 해도 거부 반응은 아마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무슨 문제였는지 격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 그러니까 수술 시도를 한 거죠, 지금? 이후 여러 번 재수술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점. 잠깐만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은 짓지 마세요. 응?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는 걸 소녀가 말해주고 나서야 알았다. 가볍게 들을 이야기는 아니죠. 표정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안 그럼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드릴 거예요. 되게 발칙한 기집애네요. 갑작스런 소녀의 협박을 듣고 나서 나는 피식하고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래. 알았으니까 계속 이야기해봐요. 챕터 2! 소녀가 그의 목소리와 만나다. 생활면에 있어서는 처음엔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적응하게 됐어요. 그치만 왠지 대화할 때마다 남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점점 사람들과의 대화는 점차 줄었죠. 결국 줄곧 혼자가 된 거네. 아, 그렇게 해서 혼자가 됐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 사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혼자나 다름없죠.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는 얼굴을 했다. 계속 그렇게 산다면 결국 늙어서까지도 계속 고독할 텐데. 네, 그렇게 될 뻔했죠. 그렇다는 말은 뭔가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단 얘기겠지? 한 1년 전쯤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정근을 가시게 되어서 저희 가족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간 당일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어요. 혼자서? 그건 위험했을 텐데. 뭐든 혼자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혼자서 하는 걸 연습한 것 같아요. 그쵸? 평생 남에게 의지하며 살 순 없잖아요. 그렇군. 참 굳센 아이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딘가를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거예요. 세상에. 앞으로 넘어지는 그 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달까? 아무튼 다치지는 않았어요. 왜냐고요? 딱딱한 바닥이 아닌 뭔가 폭신한 것에 떨어졌거든요. 폭신한 것? 혹시 어느 집에서 버리려고 내다놓은 쓰레기 더미 위에 떨어졌다던가. 쓰레기 더미라고요? 쓰레기 더미 아닐까요? 아니, 생각을 하셔도 어쩜 그런 방향으로 쓰레기 더미라니 왠지 낭만이 없잖아요. 하하하하하. 그랬나? 미안. 워낙 낭만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못된 놈. 휴. 소녀분 앞에서 그만 나쁜 습관이 튀어나와 버리고 말았네. 좋아. 그럼 낭만 있게 축축해보자면 그 폭신한 것은 분명 사람? 네. 제가 막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죠. 괜찮으세요? 하고요. 그 목소리는 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를 향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말하는 소녀의 얼굴이 홍조를 띄었다. 첫사랑인가요? 그리고 저는 곧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는 방금은 실례했습니다. 어쨌든 안 다치셔서 다행이네요. 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를 들으니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죠. 글쎄, 이상할 것까진 없지 않을까? 가만 보면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바로 저 같은 사람 말이죠. 뭐야 이거? 비웃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저 뻥치는 거 아니에요. 암튼 하던 얘기 마저 해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더 죄송해요 라고요. 워낙 사람들과 말을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 하마터면 사과하는 것도 까먹고 안 할 뻔했었죠. 절 구해준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오전에 이사 오신 분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다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다음번엔 계단에서 꼭 주의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황급히 사과를 하고 다시 계단을 천천히 짚어 내려갔어요. 그렇대요. 첫사랑인가요? 그리고 몇 걸음을 떼었을 때 뒤에서 그가 나에게 무어라 하는 소리를 들었고 곧 내 앞으로 다시 걸어왔어요. 당신 눈이? 거기까지 말하고 그는 머뭇거렸어요. 전 이미 뭐라 할지 알고 있었죠. 평소에 집 밖을 나서면 늘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죠. 사람들은 어딘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을 본 듯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러지 맙시다. 소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그쪽의 예상이 맞았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뭔가 석원짜는 듯 말을 했지만 소녀는 여전히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 괜찮다면 저와 함께 이 지역 탐방을 나서지 않을래요? 라고 제안을 해왔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잠시 고민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저를 데리고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는 발걸음을 천천히 했어요. 꼭 잡은 손도 따뜻했고요. 부럽다. 그건 제가 실명한 이후 처음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서 느껴본 따스함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법 당황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진 않았어요. 분명 그는 어쩌면 함부로 믿어서 안 될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갑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돼서 분명 어찌할 바를 몰랐었겠네요. 엄청 긴장됐을 테니까. 네, 물론 긴장했죠. 하지만 그 당시의 감정을 긴장이란 단어만으로 표현하기엔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군요. 확실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였겠죠? 네,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가 우리 집 아래층에 산다는 걸. 나이는 마침 1살 연상이었고요.
한 살 많았대요. 한 살. 어쨌든 그 이후 저와 그는 친구 사이가 됐고 부모님은 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하셨어요. 저는 자주 그와 함께 지냈어요. 한 번은 제가 봤는데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 어차피 자기도 종일 집에만 있는 차에 잘 됐다 라고 했죠.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 나이라면 학교에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뭐라던가요? 그것이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답니다. 그 남자가 왜 학교를 안 가고 있었는지가 문제래요. 스테이지 2.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꽃잎 보이시나요? 문제의 답이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키워드로 적당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몇 요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점을 찾아낼 때마다 꽃잎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꽃잎이 전부 사라져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유: 학교, 경제사정, 신체. 학교 문제인가요? 그 소녀는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거나 혹은 퇴학당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성적은 좋았어요. 다만 잠시 학교를 쉰 거였죠. 정확한 원인은 저도 몰라요. 그는 자주 제 공부를 도와줬고 보이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던 많은 개념들을 잘 설명해줬어요. 그렇다면 경제사정? 그 소년의 경제사정이 나빠서 학교를 못 다녔던 건 아닌가요? 아니요, 사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커다란 서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확실히 경제사정 때문은 아닌 걸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은 신체네요. 혹시 몸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병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했던가? 저도 처음엔 그게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께 여쭤봤고 역시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서 한시름 놓았어요. 그런 건 슬프니까요. 그 소녀는 많이 신경 써줬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신체는 아닌 걸로. 네, 꽃잎 하나가 날라갔어요.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의 문제인가요? 자기 집, 남의 집,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나? 소녀는 평소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나요? 그의 부모님 빼고는 같이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야?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 부모님 문제인가요? 나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이혼 갑시다. 소년의 부모님은 이혼하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금슬이 좋으셨어요. 아니었네요. 그러면 직장 때문인가요? 소년의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셨나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일단 두 분 다 출근은 안 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출근을 안 하셨다고요? 출근을 안 했대. 네, 아마 두 분 다 이미 퇴직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렇구나. 직장이 어쨌든 퇴직을 하셨대요, 두 분 다. 뭐야? 클리어예요? 뭐죠? 뭐야? 뭐 이렇게 돼있지? 결국 종일 집에 있는 이유를 못 맞췄네요. 그래요. 사실 저도 몰라요. 남의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캐묻는 건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더 묻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에겐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쪽도 몰랐던 거? 그나저나 이야기의 초점이 좀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소녀는 그쪽이 실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다. 이거로군요. 이 여자가 밀당을 한 것 같아. 네. 처음으로 친구를 사귄 기분이 어땠나요? 글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뭔가 좀 묘한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겐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죠. 그 사람은.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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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다 같이 멍 때리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 죄송해요. 왠지 너무 오글거렸죠? 아니요. 딱 걸맞는 멋진 표현이었어요. 일단 한숨을 돌린 소녀는 다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한다. 그와 친구가 된 이후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산책 나가길 좋아했고 저 혼자서는 감히 갈 엄두도 못 낼 곳에 친절히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그는 어느 곳에 잔디밭이 부드럽고 앉기에 좋은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건물의 옥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어느 길목에 차가 많이 다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공원이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내가 모를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계속 들어보니 그 소녀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그 소년에 대해 설명하는 그쪽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 봐도 능히 알 수 있죠. 네? 그럴 리가요. 사실 전 생각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고맙지만 폐가 되지는 않을까를 말하는 거죠. 그치만 그는 괜찮아. 혼자 이런 좋은 데 다니는 것보다 둘이 좋지라고 해서 안심했죠. 그 소녀는 동네에 다른 친구는 없던가요?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소에 그에게 놀러오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그랬군. 비슷한 처지였었네. 그러니까요. 둘이 비슷한 처지에서 지금 친구가 된 거예요. 그죠? 날씨가 좋지 않거나 해서 혹은 그냥 나가지 않는 날에는 그는 제게 책을 읽어줬어요. 동화, 소설, 기타 등등 여러 책을 읽었죠. 워낙 집에 책이 많다 보니까요. 뭐 스스로가 독서광이다 보니 책 읽어주기도 좋아했나 보네요. 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은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요? 그쪽의 사정을 생각했을 때는 왠지 헬렌 켈러 자서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에? 그래, 뭐 이해해야 되지만 뭔가 너무 올드한 느낌이지 않나?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소녀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로맨스 소설이 어떨까 싶은데 말이지. 내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냈나? 좋아, 다시 물을게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이 뭐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말하기 그런데 점점점 엥? 제가 좋아하는 책은 그러니까 숲속의 안마라는 책이에요. 숲속의 안마가 뭐야? 진짜 아니 동화 이름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정도면 뭐 소녀답죠 뭐. 소녀는 왠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시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듯 보인다. 그 모습을 보면 나는 그만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쨌든 소녀는 그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바로잡고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이 나이에 동화에 빠져있다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전 그 사람이 동화를 읽어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요? 아마 동화를 읽어줄 때 그 소년의 목소리가 가장 좋았나 보네요. 그러니 무슨 동화를 읽어줘도 마냥 좋았겠죠. 그죠? 그럼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너무 멋져서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패닉 상태에 빠졌군. 그만 됐어요. 그 맘 다 이해하니까. 솔직히 나라도 주변에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을 꺼내든 설렐 테니까요. 여자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설렜겠죠? 참 정말이지 속마음을 떠보기 쉬운 성격이다. 단순해요. 정말 온화한 목소리였죠. 챕터 3요. 평생 잊지 못할 말.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읊을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서 그런 따스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아마 평생 가도 못 잊을 그런 목소리겠네요. 네. 게다가 그는 그 목소리로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말을 해줬어요. 여기서 잠깐. 평생 잊지 못할 말? 자, 이제 더 말하지 말아봐요. 제가 직접 알아맞혀보는 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아, 좋습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아요. 아, 네. 뭐죠? 또 하나 봐요, 뭔가를. 스테이지 3 갑니다. 그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몰라. 말. 고백? 뜨등. 고백을 했나요? 고백이죠? 좋아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소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고백이 아니라니. 이런 상황 전개를 듣고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건 고백밖에 없는데. 그럼 뭐야? 고백이 아니야? 없는 거야? 아, 이거 없는 거구나. 일단 고백은 아니었나봐요. 뭐죠? 마음 가볼까요? 기쁨, 분노, 놀람, 슬픔. 기쁨?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뻤나요? 아,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기쁘다기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앞섰죠. 고백이 아닌데? 다른 감정? 그러면은 놀랐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랐나요? 네, 정말 놀랬어요. 왜냐면 이미 잊은 지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 벌써 잊은 뭐야? 어떤 키워드에는 핵심 단어가 몇 개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다음 질문에서 특정 정보를 얻어냈을 시 비어있던 핵심 단어가 생겨납니다. 뭐? 뭐라는 거지? 놀랐습니다. 감정이 나왔어요. 벌써 잊은 지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잊은 지 오래된.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인가요? 잊은 지 오래된 이유는 그 일이 좋은 일이라서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떠올리기 싫은 거였어요. 떠올리기 싫은 일이에요? 실명? 일이라는 건 실명될 때의 사건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 아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은 있어요. 뭐라는 거죠? 그럼 이상가? 일이라는 건 예전에 아버지 때문에 이사했던 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죠? 나쁜 일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잊어진 지 오래된 이유는 그 일이 나쁜 일이라서였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도 뭐하네요. 왜냐면 원래는 좋은 일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여기 추가됐대요. 수술 갑니다. 일이라는 건 혹시 수술에 실패했던 일을 말하는 건가요? 네, 먼저 얘기했던 대로 매번 성공하기를 바랬지만 매번 실패했던 그 수술이요. 수술이래요. 그 말. 자, 이제 그 말에 추가가 됐어요. 수술 갑시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얻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뿐이야. 설마 그쪽 보고 다시 한번 수술을 받으라고 제안했었나요? 네, 확실한 답을 얻었다. 수술이네요. 스테이지 클리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랬는데 그 말에 수술이 관련된 일이었다.
아세요? 그때 그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런가요? 그는 제게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러 가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이지 너무 놀랐어요. 몇 차례 걸친 수술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나서 저는 정말 그 일을 싹 잊어버렸거든요. 이식하는데 자꾸 부작용이 일어났었다는 말을 했었죠. 네,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었죠.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봐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대로 했어요? 아니요. 꼭 잡아준 손은 참 따뜻했지만 전 그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또 실망하게 될까봐. 한창 수술을 할 때에는 매번 앞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었는데 아무리 눈을 살리려 노력해봐야 앞은 계속 어두웠고 정신적인 피해만 뒤따랐죠. 몇 번의 수술을 하고 나니까 계속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희망은 매번 절망으로 변했고요. 암튼 전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이 잡아준 손을 뿌리치고 말았어요. 전 등을 돌린 채 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제 눈에 관한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요. 사실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제 생각만 한 것은 아닌지, 기껏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너무 예의 없이 군 게 아닌지. 그 소년의 성격대로라면 역시나 먼저 사과한 쪽은 그였겠죠? 그죠? 네. 그는 곧바로 저에게 사과했어요. 자기가 너무 무례했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론 다시 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도 확실히 놀랐을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비단 그쪽만의 잘못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경험은 할 수 있으니까요. 나쁜 기억을 지워내는 과정에서 일종의 마찰이 생겨나는 건 당연하죠. 그런가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일상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꾸 그 일을 떠오르게 됐죠. 물론 그는 절대 그 일에 대해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제가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인지는 몰라도 그의 목소리는 왠지 뿔이 죽은 듯이 들렸어요. 확실히 목소리에 민감한 것 같네요. 그치, 앞이 안 보이니까. 네, 아무래도 표정을 읽을 수 없다 보니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됐죠. 암튼 이후 저와 그 사람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게 됐어요. 그야말로 초장거리 산책이네. 출발하기 전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마음속이 뒤엉켜 있는 상태라 그때 제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 분명 굉장히 우울해 보였을 거예요. 저의 그런 상태를 그 역시 눈치챈 모양인지 기차 탄 후에도 한동안 말을 걸지 못했죠. 계속 그런 뻘쭘한 상태였던 건가? 분위기가 상당히 미묘했겠네요. 네. 다 저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있잖아, 좀 더 먼 곳에 가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왔어요.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전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그래, 난 널 데리고 좀 더 먼 곳에 가고 싶어. 그런데 말야, 혹시 너 혼자서 먼 곳을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어? 그는 아주 엄숙한 말투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혼자 먼 곳에 여행 간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죠. 지금껏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않는 곳에 감히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사람 덕택이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불안한 거죠. 남자가 혼자 가볼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제 앞에 펼쳐진 세계는 그야말로 암흑이었죠. 집 밖의 세계는 그 어디든 간에 낯설고 어둡고 공포스러운 것이었고요. 그런 저에게 그는 친구가 되어줬을 뿐만 아니라 저의 눈이 되어주셨죠. 만약 제가 그때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와 친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늘 혼자였겠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가 혼자 여행 갈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미안해, 내가 이상한 질문을 했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난 단지 바랄 뿐이야. 네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어둠 밖에 존재하는 멋진 풍경을 보기를.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했나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제가 마음 상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둠 밖에 존재하는 멋진 풍경이라. 시력을 잃기 전에 기억나는 거라곤 흐릿한 이미지의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뿐. 실망할까봐 두렵긴 하지만서도 정말 간절히 바랐었죠.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잠시 머뭇거리는 소녀의 눈빛에서 기이한 기색이 느껴진다. 뭐가 있나봐요 또. 뭐죠? 저는 그때 그에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말하고 천천히 그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죠. 그리고 그의 얼굴에 살며시 더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라고요. 제 말을 듣고 그는 넋이 나간 듯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 다시 수술받고 싶어졌어요. 당신의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얼굴에서 손을 뗀 뒤 아주 가까이에서만 들릴 정도로 말했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전 그때 그가 제 말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는 저의 손을 꽉 붙잡고 꼭 성공할 거야 라고 북 돋아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까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말이에요. 정말 자신을 끔찍하게 아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었겠네. 네, 맞아요. 담담하게 대답하는 소녀의 눈빛은 추억에 가득 차 있었다. 남자든 여자든 서로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말했어요. 네가 눈을 뜨게 되면 함께 좋은 곳에 구경 가고 좋아하는 책도 사주고 또 그는 제가 다시 수술 받겠다고 했던 걸 후회라도 할까 봐서 마구 흥분해가며 수술이 성공한 후에 계획을 마구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비록 정말 작은 빗줄기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기엔 충분했죠. 그때 그 순간들은 제게 정말 너무나도 따스한 순간들이었어요. 너무 따스해서 마치 시간을 멈춰버릴 것 같은 정도로. 비록 보이진 않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들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께 그날 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두 분은 전적으로 제 수술에 대해 지지하셨어요. 그 사람이 벌써 부모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다 얘기했던 거죠. 게다가 그는 자신의 부모님들을 통해 수술 비용까지 대신 제공해주겠다고 나섰어요. 남자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들은 정중히 거절하셨지만요. 역시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이시네요. 저라면 절대 거절하지 못했을 텐데. 안 돼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남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려는 건 나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괜한 소리를 했다 혼나네. 암튼 곧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 관련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기증자는 찾았어요? 글쎄요.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은 그냥 집에서 몸조리 잘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했거든요. 한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은 저보고 집에서 안정을 잘 취하고 있으라고 했고, 자신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수술 전까지 당분간은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분간 그와 못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 굉장히 쓸쓸할 것 같았지만 그는 절 잘 위로해줬어요. 수술이 끝나고 네가 눈을 뜨는 순간 바로 네 곁에 나타나줄게. 그러니 걱정 마. 그 후 정말 지루한 나날을 보내긴 했지만 그와의 약속을 떠올렸고 시간은 제법 빨리 흘러갔어요. 결국 수술 날짜는 잡힌 거였어요? 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수술을 할 수 있겠다며 연락이 왔고 부모님은 서둘러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처음엔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와의 약속을 생각하니 차츰 긴장을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술은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 눈앞에 붕대가 둘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에 수술이 실패했을 때 느껴지던 그런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선 병실에서 절대적인 안정을 며칠 취한 후에 드디어 감고 있던 붕대를 벗었습니다. 챕터 4. 볼 수 있게 됐지만 보이지 않는 거. 뭐죠? 그리고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보였나요? 말을 못해요. 눈을 뜬 후 저는 거기까지 말하던 소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표정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지금 더 이상 말을 잃을 기운이 없어 보인다. 좋아요. 감정을 완전히 추스릴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줄게요. 급하게 말할 거 없어요.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제법 긴 침묵이 이어졌다. 한참이 지난 후에 소녀는 다시 감정을 추스린 듯 입을 열었다. 뭘까요? 스테이지 4 갑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까지 수술 후 성공했나요? 수술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니까 보였겠죠? 수술은 확실히 성공한 거죠? 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눈을 떠보았습니다. 거부 반응은? 눈을 뜬 후 혹시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의외로 성공적인 수술이었다 이거군. 다시 한번 가봅시다. 보였다. 성공적이었으니까 보였겠죠? 눈을 뜬 후 잘 보였나요? 네, 다만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았지만요. 앞은 잘 보였는데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았대요.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눈을 뜬 후 보이지 않았나요? 아니요, 보였어요.
다만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한 가지가 뭘까요? 분명 눈앞에는 밝은 세상이 비춰졌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보이지 않았죠. 보고 싶었던 게 뭘까요? 보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부모님이 보였나요? 네, 예전 기억 속의 부모님들보다 많이 초췌해지셨지만요. 부모님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소녀는 살짝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오랜 세월 끝에 다시 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하겠죠. 네. 일단 키워드 하나를 찾았나봐요. 그리고 뭘까요? 풍경? 눈앞에 풍경이 보였나요? 네. 정말 수년 만에 제 눈으로 직접 풍경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하얀 택자, 하얀 마루, 하얀 천장, 그리고 창밖에 펼쳐진 푸른 자연을요. 그렇습니다. 간 보는 거라뇨. 그래도 볼 건 다 봐야 되죠. 소년 갑시다. 눈앞에 그 소년이 보였나요? 뭐죠? 소년은 고개를 푹 숙였다. 아니요. 그를 보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가 눈에 보였나요? 네. 의사 선생님이 제 침대 옆에서 관심 어린 표정으로 절 지켜보고 계셨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소년이 보이지 않았대요. 다 보였는데 오로지 그 소년만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의아한데. 네, 의아하게 생각하실만 하죠. 소년은 분명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눈을 뜬 후 소녀의 곁에 있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 저와 굳게 약속했는데 어째서 그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소녀의 목이 메이기 시작한다. 아마 뭔가 바쁜 일이 생겼다거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요. 허나 저는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그가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은 누구냐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었다고요? 뭐지? 두 분은 의문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웃에 그런 아이가 있었냐고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죠. 그리고 말했어요. 두 분 다 제게 친구가 있었단 걸 몰랐냐고요. 게다가 분명 수술에 대해 그 사람이 제안하러 갔었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냐고요. 어째서 부모님들은 그의 존재를 갑자기 까맣게 잊은 거였을까요? 저는 다시 옆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역시 모르신다 하셨죠. 다시 제가 예전에 함께 병원에 온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냐 물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확실히 뭔가 이상한데? 그죠? 뭔가 이상한데?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단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후 당장 그의 집을 찾아가 봤어요. 소년을 만났나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뜻밖에도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갔고
눈앞에 보이는 건 그저 텅텅 빈 집안뿐이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럴 수가. 아 진짜 뭐야? 마침 지나가던 이웃이 저를 보고 이야기하길 이 집은 빈지 제법 오래됐고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선혜의 감정이 격해졌다.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다. 뭐죠? 어떻게 다들 그렇게 갑자기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따스하던 사람이,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제 손에는 아직도 그의 따스한 감촉이 느껴질 지경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한순간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냐고요. 설마 제 기억에 혼란이 왔던 걸까요? 아니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절대 거짓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녔고 그렇게 다녀간 곳마다 아직도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데 그가 나에게 읽어줬던 수많은 책들과 그 속에 적혀있던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나요? 그날 저에게 했던 약속,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녀는 잔뜩 격양된 감정을 억지로 추스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결국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함께한 지가 제법 오래됐었지만 우린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남겨두지 않았었죠. 전 두렵기 시작했어요. 저의 머리에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와 함께 했던 일이 실은 저의 망상은 아니었는지, 정말 그가 실제로 존재하긴 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 전 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를 기억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다들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해 아예 몰랐어요. 부모님은 매일 제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그의 간곡한 이야기를 들으니 뭐라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럼 다시 문제입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 문제예요. 그럼 갑니다. 마지막이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당신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제가 지금껏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다 허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다. 답을 알아냈어. 그쪽은 제가 정말 제가 답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게 뭔지 듣고 싶어요? 네. 그렇담 저의 추리를 들어보시죠. 네. 부탁드려요. 나 근데 진짜 소름 돋았어. 뭐지? 갑자기 확 소름 돋았거든요? 스테이지 5 마지막 문제래요. 알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뭐야? 뭐죠? 당신 혹시 소년이 했던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집에만 갇혀 지내는 이유, 분명 그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거 분명 거짓말이었을지도 몰라요. 또 추가됐대요. 잘 생각해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부모님이 모두 퇴직하고 집에 계신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허나 만약 소년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점점점 뭐죠? 또 추가됐어요. 뭘까요? 남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소년이 그쪽에게 수술을 권할 당시에 그 역시 그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뭐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 소년도 제법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겠죠.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면 자신의 각막을 당신에게 기증하기로. 소녀가 말을 못해요.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수술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기로 한 걸 테고요. 소녀가 말을 진짜 역시 못해요. 이추리가 맞았을까요? 뭘까요? 그는 분명 그의 부모와 당신의 부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당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물었을 때 그들은 전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네, 사망이란 글자가 흐릿했다가 나왔어요. 따라서 저의 마지막 답은 네, 스테이지 클리어네요. 그 소녀는 아마 네, 챕터 5예요. 비록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가 있어주었던 날들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그는 거짓말이잖아요. 어째서 그런 답을 제게 하지만 난 그쪽이 이미 이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런 가능성은. 하지만 차마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소녀의 눈물이 비로소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차라리 그런 답보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게 훨씬 나아요. 그는 분명 나와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답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존재했던 것이 맞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소녀의 눈물이 그녀의 옷가지자락을 모두 적시고 있었대요. 그녀를 위로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녀가 울분을 모두 토해내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 보인다. 그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꼭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날 좋은 곳에 데려다 준다고 했고 책도 많이 사준다고 했고 그랬으면서 그 사람은 왜? 저 이제 혼자 낯선 곳에도 갈 수 있고 혼자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는 역시 돌아오지 않겠죠? 저는 처음엔 그가 단지 저의 눈이 되어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앞을 볼 수 있게 된 이상 이제는 그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 사람이 말했었죠. 다시 한번 나에게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뇨. 전 단지 그 사람의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그 온화하고 따스한 목소리밖에. 영원히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다니. 그 사람이 나한테 남기고 간 유일한 것은 눈앞에 있는 이 찬란한 빛뿐. 당장 눈앞에 어둠만이 존재하던 때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그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지만 이미 돌아오지 못하게 돼버린 걸까? 소녀는 다소 안정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 손목을 어루만지면서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듯 눈물을 흘렸다. 울고 싶으면 좀 더 큰 소리 내서 확 울여버려도 돼요. 네. 그녀의 우는 모습을 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다. 사실 소녀의 이야기처럼 안타까운 사례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다. 허나 그때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단지 위로를 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한 일은 뭐죠? 뭘 했을까요? 내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 소녀는 거의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죄송해요. 초면에 너무 예의 없게 행동한 것 같네요. 괜찮아요. 전 여태껏 계속 그 사람이 죽었을 거란 괴로운 상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게 됐어요. 이 기차의 종점에 있다는 신비한 절경을 구경하며 마음을 치유해 보려고요. 그랬었군. 어쨌든 감사해요. 말상대를 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어요. 아니, 나야말로 고마웠어요. 자, 그럼 슬슬 시간이 됐군요. 응? 실례지만 차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에?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벌써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계속 얘기를 나누느라 미처 하지 못했지만, 자, 차표를 검사하겠습니다, 손님. 응? 잠깐만요. 다 당신 분명 차표 검사하는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표 검사가 가능한 직책을 가지고 있죠. 뭐야 이거? 네? 자, 어서 차표를 보여주시죠. 소녀는 긴장한 눈빛으로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설마 차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혹시 무인승차를 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 그게 뭐야 이 여자? 그렇담 큰일이로군요. 잘 아시겠지만 제 7호차는 요금이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만 그냥 표를 분실하신 걸로 쳐서 제가 임의로 다시 끊어드린다 해도 분명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한다고 했었고 지금 당장 수준이 큰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소녀가 불안한 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손님께 당장 하차하시라고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네요. 자, 잠깐만요. 하차라는 두 단어를 들은 소녀는 급히 내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치만 부탁드려요. 한 번만 절 봐주실 수 없나요? 전 어떻게든 이 기차를 타고 싶었어요. 종점에 가고 싶었다고요. 봐달라 못해줄 건 없지만 이유는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고통을 견뎌낼 수 없어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쥐었다. 나 이거 갈수록 무서워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뭔 내용이 이래요? 제발 절 믿어주세요. 나 뭔가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챕터 6 와서는 안 될 여행길. 소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난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다. 좋아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요금은 그쪽의 이야기를 들은 걸로 대신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내 대답을 들은 소녀는 정말 기뻐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론 절대 이런 짓 하지 않을게요.
소녀는 나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녀를 봐주기로 한 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소녀는 기뻐하고 있다. 아마 내 선택이 옳았겠지.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일 뿐 상대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지는 못하니까. 그러니 상대가 기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뭐 아무런 상관없다. 그럼 지금까지 실례했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가볼게요. 아, 네. 수고하세요. 소녀는 일어나서 나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후 다시 자리에 앉았다. 기차 안은 여전히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하다. 창밖의 햇빛은 여전히 눈부시다. 소녀는 모자챙을 살짝 잡아당겨 햇빛을 가린다. 처음 만났을 때 모습 그대로다. 이제 좀만 더 있으면 기차는 종점에 도착할 것이다. 기차에서 내리고 나면 과연 소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을까? 글쎄,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나는 어깨를 쫙 펴고 다음 칸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 칸에는 또 다른 손님이 있겠지.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의 여행. 제 7호차 배드엔드? 제가 뭐 잘못했나봐요. 뭐죠? 세이브 파일을 다시 불러오면 엔딩이 바뀐대요. 누구세요? 저 남자가 있어요. 내가 배드엔딩을 만든 거야? 아, 진짜로? 아, 뭐죠? 아, 뭐지?